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무너지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때문에 망가질 때가 많습니다. 칭찬 한마디면 하루가 살아나는 것 같다가도 무심한 표정 하나에 마음이 바닥까지 꺼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 가치는 저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고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버려지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나의 중심을 삼켜버릴 때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당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의 표정을 읽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말투를 고치고 표정을 맞추고 기분을 살피고 끝내는 스스로에게까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인의 평가에 묶이는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고 그 중에서도 남의 시선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기쁨을 얻고 그 말 한마디로 절망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요. 내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사람은 꼭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차갑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단단하다고 느낍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도 누군가는 무례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솔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 말에 맞춰야 할까요? 모두의 말에 맞추는 순간 당신은 누구도 아니게 됩니다. 니체는 이런 순간에 묻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살 용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을 살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의 생명력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말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당신의 표정은 점점 무난해지고 당신의 선택은 점점 안전한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늦은 밤에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비교는 늘 달콤한 미끼로 시작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면 편하겠지. 저 사람만큼 인정받으면 불안이 사라지겠지. 그런데 비교는 결코 당신을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한 계단 오르면 더 높은 계단이 보입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세워진 사다리는 당신의 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교를 하지 말자는 다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비교는 습관이고 습관은 의지로만 끊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셔야 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순간이 있지요. 그때 속으로 한 문장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나는 비교를 하고 있구나. 두 번째는 비교의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이 질문은 당신을 망가뜨립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서 흔들리는 걸까? 질투가 올라올 때 그 안에는 늘 당신의 결핍이 들어 있습니다. 돈이 부러우면 안정이 필요하고, 관계가 부러우면 사랑이 필요하고, 성취가 부러우면 의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기준을 글로 만들어두는 겁니다. 대단한 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한 문장 3줄이면 됩니다. 나는 내 건강을 먼저 지킨다. 나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속도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가 흔들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조용히 살아왔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사람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지만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없이 버텨온 사람, 누군가를 챙기느라 자신을 뒤로 밀어온 사람, 상처를 참고도 하루를 살아낸 사람, 그런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깊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난은 싫어하면서도 칭찬은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칭찬에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칭찬이 끊기는 순간 내가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비난이 당신을 묶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너는 부족해. 이 한마디가 마음을 움켜줍니다. 그런데 칭찬도 비슷한 방식으로 당신을 묶습니다. 너는 괜찮아. 이 말이 어느 날부터 그러니 계속 괜찮아야 해로 바뀝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기쁘다가도 곧바로 불안이 따라옵니다. 다음에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허영과 명예를 말할 때 그는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예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고정은 곧 감옥이 됩니다. 당신은 칭찬받던 모습으로만 살아야 하고 실수하면 무너질까봐 더 조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질 틈이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진짜 나가 아니라 평가받는 나를 돌보느라 하루를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 칭찬과 비난은 방향만 다를 뿐 둘 다 당신의 삶을 남에게 맡기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순간에 단호합니다. 남이 붙여준 이름표로 살지 말라고요. 착하다, 성실하다, 센스 있다 같은 말들이 당신을 편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그 말들이 당신을 갉아먹을 때도 있습니다. 착해야만 사랑받을 것 같고 성실해야만 버려지지 않을 것 같고 센스 있어야만 미움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니체의 목소리는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칼처럼 당신을 깨웁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당신으로 살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건 의지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타인의 말과 내 마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을 때 그 말은 상처가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멀리서 들으면 그냥 소음인데 가까이 붙으면 칼이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첫 번째 기술은 대단한 철학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무례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툭 던진 말에 하루 종일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지요. 그 말이 내 안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나에게 사실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해석인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고치면 되고 해석이라면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 아주 짧은 문장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 정체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견이다. 이 문장은 당신을 차갑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삶은 의견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반응을 늦추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감정이 빠른 게 아니라 반응이 빠릅니다. 누군가 말하면 즉시 움찔하고, 즉시 설명하고, 즉시 사과하고, 즉시 맞추려고 합니다. 그 즉시성이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그러니 하루에 딱 한 번만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 앞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쉬는 것. 그 3초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아프지요. 엄마는 왜 맨날 그래? 아빠는 좀 가만히 있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그 말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급해집니다. 더 설명하고, 더 증명하고, 더 인정받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지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호흡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짧은 문장입니다. 나는 지금 공격받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이 쏟아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조금 덜 찢어집니다. 세 번째 기술은 내 기준을 상황별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나는 단톡방에서 즉시 답장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모임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몸이 피곤하면 약속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 이 규칙이 없는 사람은 늘 착한 사람으로 남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계속 참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웃으면서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쳤는데 그 다친 마음을 덮어두고 또 맞춥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일에 눈물이 터지고 자신도 이해 못할 만큼 화가 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민해진 게 아니라 오래 버틴 겁니다. 오래 버틴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너지기 전에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관점이 도움이 됩니다. 그는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받을 수 없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슬프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을 편하게 만듭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모든 관계에서 과도한 설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삶을 놀랍도록 가볍게 합니다.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너는 내 길을 가라.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너 자신을 단단히 세우라는 말입니다. 인정이 없어도 삶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불씨를 키우라는 말입니다. 그 불씨는 큰 성취가 아니라 아주 작은 자기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창한 다짐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작은 약속 하나만 잡으세요. 나는 내 마음을 해석으로부터 지키겠다. 또는 나는 내 속도를 배신하지 않겠다. 또는 나는 오늘의 나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건네는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이제 관계를 끊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지하면서 덜 다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지내되 휘둘리지 않는 거리, 사랑하되 소모되지 않는 거리, 정을 남기되 나를 잃지 않는 거리 말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해서라기보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했고 원치 않는 약속을 잡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면서도 또 맞춰버렸을 때요. 그때의 마음은 상대에게 화가 나기보다 나에게 실망합니다. 왜 또 그랬지? 그 한숨이 쌓이면 관계는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니 관계를 다루는 일은 사실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거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의 거리, 시간의 거리, 마음의 거리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제대로 세워도 관계는 놀랄 만큼 덜 아프게 유지됩니다. 먼저 말의 거리입니다. 상처를 받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 세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안까지 너무 깊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설명을 줄이셔야 합니다. 설명이 많아지면
상대는 내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내 약점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늘 설명하던 사람은 결국 지칩니다. 그럴 때는 짧게 끝내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은 답하기 어려워요. 이 문장들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문입니다. 문이 없으면 집이 늘 열려 있고 열린 집은 결국 털립니다. 당신의 마음도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즉시성에 자주 잡아먹힙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해야 할 것 같고, 부탁이 오면 바로 움직여야 할 것 같고, 눈치가 보이면 바로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늦추는 순간 당신의 삶에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만 연습해 보세요. 바로가 아니라 나중에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라는 말은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시간의 거리는 싸움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호흡이 생기면 당신의 선택이 생깁니다. 마지막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는 상대의 감정과 내 정체성을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화를 내거나 무뚝뚝할 때 우리는 그걸 내 가치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하지만 대개 그 감정은 그 사람의 하루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장을 마음속에 숨겨두셨으면 합니다. 저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고 나는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서 있다. 그럼에도 어떤 관계는 더 가까워서 더 아픕니다. 특히 가족 관계가 그렇지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만큼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선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참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참은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면 됩니다. 죄책감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죄책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오래 수능해온 습관에서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이 얼마나 쉽게 헛수고가 되는지 말하곤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이해와 조화를 기대하면 결국 실망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포기해야 합니다. 상대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관계라는 환상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이 포기가 생기면 관계는 조금 더 현실적이 되고 당신은 조금 덜 다칩니다. 니체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세웁니다. 남에게 맞춘 착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정직한 삶으로요. 정직한 삶이란 남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싫은 것을 괜찮다고 말하고 무너지는 줄 알면서도 웃어주는 일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작은 선택을 하나씩 채우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선택, 나를 존중하는 선택, 나를 배신하지 않는 선택 말입니다. 이제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종이에 한 문장만 써보세요. 아주 짧게요. 내일 그 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는 남의 기분보다 내 마음을 먼저 확인한다. 또는 나는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번 숨쉬고 선택한다. 또는 나는 해석에 내 삶을 맡기지 않는다. 어떤 문장이든 좋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만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장은 누가 읽어주지 않아도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에게만 들려주면 됩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키는 쪽으로 한 걸음 간 사람이다.